건강에 좋을 수 있는 숯이나 황토 분말을 두 개를 같이 넣어가지고 섬유에 넣는 것인데요. 또는 이것을 갖다가 어떤 그 건축용 내부 판넬이나 이렇게 타일 구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건강에 좋다고 선전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유 아니라 뭐니까 시멘트 몰탈이나 이런 데다가도 백색 세면에다가도 넣을 수 있는데요. 시멘트 몰탈에다가 제가 검색어가 다양한 펄 반짝이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타 반짝이들, 또는 천연 자갈들을 가루 형태나 이렇게 천연자가 색깔이 다양하니까 천연 자갈들을 검색어에 다양한 색으로 염색을 할 수 있다. 흙이나 마사토도 그럴 수 있는데 모든 자갈 종류는 다 알갱이 크기는 각각 틀리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건축용 어떤 그 벽돌 구조, 시멘트 벽돌이나 보도블록에 넣어서 컬러풀하게 보도블록 같은데도 검색어에 다양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들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백색 세면을 시멘트 몰탈에다가 조금 더 섞어서 건축물의 강도를 높이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회사에서는 특히 유의하시고 함부로 제 기술을 쓰지 마세요. 레미콘 협동조합에도 혹시라도 거기서 쓰셨으면 안 쓰셨으면 죄송하고요. 저기 아스팔트나 아스콘에다 백색 세면을 넣어서 강도를 높여서 원표 패이지 않게 하고 물이 잘 흐르게 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아스팔트 같은 데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 반짝이들을 넣어주거나 그 구조형 알루미늄 유리를 열반사 제재들을 또 넣어줘서 또 이렇게 눈이 녹는 축적이 되어서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 어떤 석고보드 같은 데도 백색 세면을 섞어줘서 만들거나 개종의 석고 제품, 미술용 석고 제품에다가도 또는 이런 데다가도 백색 세면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거나 핸디코트 이런 데도 백색 세면을 섞어서 핸디코트를 만든다 그랬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백색 세면에다가 시멘트 몰타를 조금 더 섞어서 내부용으로 만들어져서 외부용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냥 단독으로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만 달라. 다른 거는 안 달라붙는데 백색 세면이 너무 잘 달라붙어서 건물이 깨진데도 제가 우리 집 건물에 이렇게 부수를 제가 했거든요. 비 올 때도 달라붙어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게 차라리 보물 보수용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백색 세면을 좀 약간 더 곱게 엄청나게 나노 구조로 이렇게 갈아가지고 미세한 액상 형식으로 흘려보내가지고 엄청나게 곱게 나노 구조로 갈아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액상 형태로 물을 넣어서 그것을 이렇게 건물 보수용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되게 탁월할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현재보다 입자가 좀 더 고와야 되겠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나가겠습니다. 섬유에다가 또는 건축용 내부 판넬에다 숯이나 황토를 같이 넣어가지고 건강에 좋은 소재로 팔거나 또는 숯이나 이런 어떤 황토를 입자 구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멘트 몰탈에 섞어져서 건강에 좋은 벽돌이나 벽체로 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벽돌 같은데 홈을 좀 파줘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가로세가 되겠습니다. 홈을 파서 이렇게 면이 매끄러워서 지진 같은 충격이 쉽게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시멘트 몰탈이 그 사이에 들어가서 결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빗물도 잘 누수가 안 되고 이런 벽돌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벽돌을 이용해 가지고 내화 벽돌이라든지 보도블록 벽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철근과 철망 이런 철사들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벽체를 만들어 가지고 모듈 주택 이게 사용할 수 있는데 단가는 엄청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전 세계 큰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폐콘크리트를 괜찮은 놈들을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넣어준다면 그건 공기가 단축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시멘트 보도블록, 시멘트 어떤 내화 벽돌이라든지 이런 시멘트 블록을
넣어가지고 시멘트 벽돌 구조들을 이렇게 자갈처럼 이렇게 만들어 넣어가지고 건축물의 공기를 단축시키는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이건 새 거죠. 이렇게 폐콘크리트는 헌 거. 그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안에 알갱이가 되어서 핵이 되어서 강하게 단단히 달라붙는 구조를 쓸 수 있습니다. 시멘트 거기다가 더해서 천연 자갈들을 그 안에다 시멘트 일반 벽돌 싸잖아요. 몇백 원 하는데 천연 자갈들을 싼 놈들을 안에 알갱이 넣어주면 좀 더 경도가 단단하게 되는데요. 내화 벽돌은 단가가 조금 있지만은 이것을 그런 그 천연 자갈들을 조금 이렇게 알갱이 구조로 넣어주면 현재 시멘트 어떤 벽돌들이 엄청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건축물에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건축물에 공기 시멘트 몰타를 할 때, 그 콘크리트 타설할 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여기서 철사나 철분 부식 방지 처리해서 그래서 이런 또 합성섬유 실이라든지 기타 이다 다른 소재로 해서 대나무와 뿌리 구조를 콘크리트 몰타에서 강하게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아스팔트나 도로 타설할 때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를 같이 가로세로든 넣어줘가지고 미끄러지지 않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에 콘크리트 타설할 때 기초할 때 징박듯이 철근 콘크리트를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내진 구조에 도움이 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합성섬유 실 같은 데에 제가 이렇게 모든 금속 가루를 넣어주거나 텅스텐 가루 또는 이렇게 티타늄 가루를 넣어주는데 텅스텐을 이렇게 꽈갖고 컴스텐이나 금속을 꽈서 방탄소재로 들어갈 수 있다. 아라미드 섬유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데 합성섬유 같은 데도 유리석연 코팅돼서 유리막을 넣어서 아주 엄청난 이렇게 부드러움을 가지거나 할 수 있는데 염색제에도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림할 때 유리석연 코팅돼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하는데 그림이 틀립니다. 그림이 틀리고요. 거기다 펄 반짝이들을 좀 넣어주면 훨씬 그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보통 은색 반짝이들을 좀 넣어주죠.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하도록 일부러 넣어주는데요. 페인트 자동차 도장할 때 유리석연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하거나 금색은 다음 펄을 넣어주거나 펄을 넣으면 그게 좀 더 색깔이 된죠. 펄 반짝이들을 넣어주거나 더 반짝이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 가전제품 도색할 때도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황토 부분을 그래서 숯과 황토가 같이 들어간 이런 그 어떤 섬유 숯과 같이 들어간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숯과 황토를 같이 넣으면은 이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다음에 같이 넣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그 수건 같은 데나 이런 데도 보면 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좀 뚫어서 홈을 좀 파가지고 잘 흡착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도 그렇고 이게 모든 타월 종류 자동차 이렇게 세척하는 데도 그 타월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청소용 이렇게 되는 거좀 이렇게 대걸레 이렇게 할 때도 들어가고 모든 실 종류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보온을 만들어주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무게도 가볍게 하고 탄소섬유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탄소섬유나 카본 소재에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합성섬유 실에다가 기포를 포함해서 만드시면 그것도 가벼우면서도 보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기포를 포함한 알갱이들 안에 넣어줘갖고 하거나 그 알갱이들을 금색에서 다양한 어떤 색깔을 염색을 해갖고 안에 넣어주는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합성섬유 실뿐만 아니라 돌, 플라스틱, 이런 거 할 때 표면에 아주 미세한 그 홈을 좀 파서 나눈 구조에 액상을 덮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코팅을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자동차라든지 금속 코팅에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뭐 하시면 되겠어요. 거기다 이제 유리석연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표면을 완전히 이렇게 코팅 구조로 가서 한번 넣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한 페인팅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페인트 자체 유리석연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제 염색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페인트 자체나 그다음에 그 인쇄 잉크 이런 데다가도 유리석연 코팅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을 사용한 펄 반짝이나 반짝이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건축용 내부 견적용은 실리콘에 그 곰팡이 그 방지제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연 코팅 제사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펄 반짝이들을 넣어서 제조하면 되게 탁월합니다. 백색 세면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백색 세면에도 금색을 사용한 펄을 넣어서 펄 반짝이를 넣어서 되게 예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과 윤활제 이런 데도 가능하고요. 유리석연 코팅 제사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 세척제, 방청제, 올리스테인 도구맥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염색하는 부분에 염색 페인트나 염색액에 또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라든지 모든 유압제 유리석연 코팅 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고 금속 제조에 원목 플라스틱에도 유리석연 코팅 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자동차 배기관, 자동차 연소관 이런 데도 유리석연 코팅 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자동차의 모든 녹슬기 쉬운 모든 부품들에게 유리석연 코팅 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목 같은데, 나사 같은데도 가능하고요. 철사, 철근, 철망에도 가능합니다. 철근과 이런 철근 같은데 이런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리의 두툼 부분을 밴딩식으로 넣어주면 내진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아연 강관 같은데도 되고요. 이것은 모든 금속에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지금 포신, 총신 이런 데도 이렇게 군사용으로서는 포신, 총신에도 이것을 촘촘히 넣어주면 굉장히 강합니다. 유리석연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이게 총알을 만들거나 포탄을 만들거나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행체 금속이라든 자동차 금속 이런 것들도 고무 플라스틱에도 그걸 넣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석 이거 포신 충신에도 그러합니다. 탄화를 홈을 파서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또는 볼록줄을 만들어 추진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네, 사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모든 포탄 구조도 이런 식으로 앞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고요. 이런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여기다 장약이나 이런 폭약 가운데 성형 자각 이렇게 장약 같은데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성형 자격탄처럼 해서 규조토 안에 액상을 넣어줘가지고 그것을 뒤로 내뿜는 구조를 성형제 내뿜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추진 구조가 사정거리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또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나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엄청난 가루나 액상이 들어가거나 기화된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슐 형태로 쓰셔도 장약이나 폭약에 들어가시면 하나나 둘, 셋을 넣을 수 있습니다. 셋을 합쳐서 그 다음에 수소하고 탄소 가루를 수소하고 산소 가루를 넣어주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것을 캡슐 형태로 넣어도 수소 산소가 들어간다면 제기술이다. 보다 높은 고온 속에서 이렇게 순간 폭발하는 구조를 만들거나 할 수 있어요. 모든 들어가는 장약과 폭약의 알갱이들이 뭐가 됐든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듀레텍이라든지 어떤 데서도 이걸 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왠지 제 기술을 쓰고 있을 것만 같아서 아니시면 제가 죄송하고요. 그래서 포탄이나 탄약 같은데 텅스텐 분말을 좀 섞어주고 단가는 맞추면서 티타늄도 들어갈 수 있지만은 분말을 금속에다가 또 분말을 섞어가지고 단가를 맞추면서도 가격을 맞추면서도 강도를 높이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석연 코팅 제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요. 포탄이나 탄환에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공사용으로 쓸 때 이렇게 가로 세로로 금속을 배치를 해서
압축을 해갖고 만든다면 압력을 견딜 수 있는데요. 비행체에서 안에서 압축 공기를 내뿜어 밖에서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압력을 견디는 기술로도 쓸 수 있습니다.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해서 유리만큼 넣어서 재료거나 밖에 매끄러운 코팅을 줘서 마찰력을 일으키지 않고 미끄러지게 해서 압력을 버티는 그런 기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가 서로 다른 소재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는 강화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다가 금속가루를 넣어주거나 텅스텐 분말 이런 거 들어가고 강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 거를 바퀴까지 해서 장갑처럼 만들 수 있는데요. 되게 싸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기관총이나 아니면 유탄 발사기를 자탄 발사식으로 만들어서 드론을 잡는 구조로 만들 수 있거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탄 발사기의 속도를 좀 높여서 그래서 헬기는 좀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라면 잡을 수 있는데 그래서 유탄 발사기를 자탄식으로 터뜨리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모든 그렇게 폭약이나 이렇게 탄약에 자탄을 들어갈 때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로켓 구조에 고체 연료가 들어가되 고체 연료 안에 액체 연료가 같이 이렇게 성형 자작탄처럼 들어가는 구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규조토 안에 액상 폭탄을 넣어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를 규조토 안에 이렇게 알갱이 보통 톡톡캔디 있지 않습니까? 설탕 안에 이렇게 탄산가스 넣어주는 거, 그 방식으로 소소산소도 넣어줄 수 있거나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 구조도 넣어주거나 가루와 분말을 같이 넣어줄 수 있습니다. 가스 구조 안에. 그 다음에 성형자각탄처럼 해서 이렇게 안에 액체 폭탄은 고체 연료인데 액체 연료를 같이 넣어줄 수도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고체 연료가 있는데 모듈식으로 하나짜리 들어갈 거를 2개, 3개, 20개 들어가서 순서적으로 터뜨리거나 크기를 틀리게 해서 큰 놈이 직렬을 담당하고 안정적인 속도, 병렬이 병렬로서 그다음 추가적인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고체 연료하고 액체 연료가 같이 모듈로 들어갈 수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큰 놈이 고체, 나머지는 액체 이렇게 들어가서 순서적으로 터뜨리거나 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가 액체 연료가 같이 들어간 기술을 쓰시거나 고체 연소실, 액체 연소실을 같이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크기별로 다 틀리다. 그다음에 외부의 장착용, 이게 현모볼이라든지 미사일 구조, 작은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에도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액체나 고체 연소실을 만들어서 장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의 것을 쓰시면 속도가 엄청 높아지리라 생각하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장착으로 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장착을 해서 간다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추가적인 장착. 그래서 현재는 비행체에도 키트 방식으로라도 괜찮은데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활주로가 있어야만은 이청용하는 애들한테 브레이크 장치 앞에 이걸로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주거나 하는 기술을 압축 공기를 내뿜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런 기술도 회전 구조로 넣어서 그래서 압축 공기를 내뿜어 갖고 막을 형성해서 마찰로부터 보호하는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초공동 오래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비행체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비행체는 사방으로 내뿜어 가지고 막을 형성해서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안에는 불꽃이 있고 강하게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그렇게 해갖고 할 수도 있다. 회전 방식으로 그래서 막을 형성해서 가는 항공체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이것을 어떤 초공동 어뢰라든지 기타 다른 어뢰 또는 이것을 추진 구조로 배 같은데 추진 구조로 그래서 내뿜 때 압축 공기를 같이 내뿜어 주거나 이런 부분을 같이 해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결합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압축 공기를 내뿜 때 다시 흡입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들어가게 해서 부력이나 양력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피토감 방식이든 뭐든 그 바람을 빨아들여서 뒤로 내뿜는 추진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자폭 어떤 드론이라든지 이런 데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데 사용하는데 여러 개를 따라줄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를 다는 거 안 다는 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프로펠러도 이게
물을 빨아들여서 뒤로 추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중국의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미니 모터보트 같은데 물기를 빨아들여서 이것을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선 분사의 경우를 쓸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 또는 프로펠러 방식, 압축 공기 방식으로 사선 분사를 해서 비행체의 무게를 들어올려주고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배에서도 사용했습니다. 물을 분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압축 공기를 내뿜거나 이런 연소 방식 아니면 프로펠러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서 무게를 들어올려주는 미끄럽게 공간을 움직이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키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비행체에다가 그 수직 이착륙과 도울 때 이게 안 되냐? 수직 이착륙 넣을 때 왜 안 되지? 밑에서 받아가지고 보조 엔진으로 키트 방식으로 해서 무게를 들어올려주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활주 거리를 짧게 만들거나 금방 이륙할 수 있습니다. 버리고 가도 되지만 장착식으로 해서 하면 어떠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각도를 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놈하고 이렇게 하는 놈하고 같이 배치를 해서 무게를 들어올려주는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키트 방식으로 기존 전투기에도 이것을 장착을 시키면 수직 이착륙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엔진을 좀 개조해가지고 드론에 장착을 하게 되면 되게 탁월한데요.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뒤로 프로펠러 위에 돌려주고 이런 것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키트 방식으로 달아줘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구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한 5리터에 200km 간다니까 400km를 갈 수도 있겠네요. 공중에서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오토바이 몇 개를 달아놓든지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 수 있을까요? 네, 선풍기에도 할 수 있고 배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프로펠러에다가 이게 또 홈을 좀 파줘가지고 비행체 동체 같은 데도 가능합니다. 아까 지금 탄환 기술에서도 얘기했는데 홈을 파서 양력이나 부력을 만들어내고 추진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홈의 모습은 수백 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홈을 파주면 이것이 바람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추진하면 이게 내뿜을 때 강한 파워가 생기는 부분인데요. 쓰시면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이착륙을 할 때 공기 탱크 방식으로 수직 이착륙을 하시면 제 기술인데 그 모터를 달아가지고 공기 탱크를 여러 군데 각도에서 바람을 빨아들여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여기서도 지금 드라이기 같은 게 있는데 한 군데 두 군데 공기 이렇게 통로를 다 좁혀가지고 들어오면 압이 세게 들어오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 그리고 압이 세게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각도를 틀리게 해서도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다 많은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터를 달아가지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압축기 방식으로 컴프레셔처럼 해서 달아서 그것을 터빈 블레이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달면 되니까 작은 모듈로 해가지고 공기 탱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큰 탱크로 옮기는 그런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원자력에서도 쓸 수 있고 석탄, 석유, 가스 발전할 때도 이 방식을 사용해서 모듈로 해서 빨아들여서 작은 탱크로 채우고 큰 탱크로 옮기는 기술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빨아들여요. 빨아들고 다시 이게서 작은 탱크에 빨아들여서 큰 탱크로 옮긴다 이 말씀이에요. 네,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터빈 블레드가 필요 없이 현재 되게 싸게 제작했습니다. 앞뒤 위 아래 좌우로 이런 연소실을 둬가지고 컴퓨터 조정으로 지금 전투기는 선회 방식이지만 딱 하면 딱 옆으로 피하거나 딱 하면 딱 이렇게 프로펠러 방식의 잠수 정도 이와 같이 움직입니다. 뒤 위아래 이렇게 좌우로 둬서 하시면 되게 편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프로펠러 방식의 물속에서 움직일지라도 고속으로 움직이는 부분을 이거를 배인데
방식으로 물을 밀어내는 속도가 이렇게 물이 들어온 속보다 더 이렇게 빠르다면 이 방식으로 이거를 할 때 압축 공기를 같이 내뿜어주는 기술이 이렇게 특이한 건데요. 압축 비행체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연소기관의 외부에서 이것을 연소를 할 때 압축 공기를 같이 내뿜어서 추진력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그 배 같은 데도 이런 것을 장착을 해서 압축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그 파워를 압축 공기 초공동을 해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압축 공기와 이걸 같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진력을 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배에서도 프로펠러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이거를 소형 키트 속도가 그렇죠. 이 소형 키트를 장착할 수 탈부착할 수 있고요. 키트로 해가지고 프로펠러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 물속에서 제가 오토바이 엔진을 방수 처리해가지고 물속에 하나의 회전축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리고 그것을 하고 위에는 또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오토바이 엔진으로 회전축을 이렇게 돌려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아래 위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배도 그래서 단가를 싸게 고속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때 이제 키트 방식으로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속도를 엄청 높여가지고 거기다 어뢰나 기뢰 같은 걸 탑재를 해서 부딪히면 뭐 주에 한 개, 해역에 한 1000개 배치해 놓으면 함정도는 꼼짝 못 하는데요. 거기다 하시면 저기서 기뢰에도 이제 전파로 끼울 수 있고요. 또는 또 단가가 비싼 놈 물속으로 이렇게 잠수를 해서 전파를 끼워서 이렇게 또 나오는 놈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방식으로 압축 공기를 내뿜으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프로펠러 방식을 같이 물속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어뢰를 탑재해서 어뢰가 그 안에서 발사되는 구조가 되겠는데 또 그 로키드 마틴에서 이 개념을 쓰시던데 바닷속에서 끼워가지고 이렇게 배에 부착해서 하는 방식이긴 어떤 아군 함정에 부착해서 멀리 이동하는 기술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 방식은 제 기술인데요. 네, 쓰시면 안 되겠어요. 그다음에 작은 어떤 미니 어떤 상용 드론을 이용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폭탄을 달아서 카메라까지 사람이면 달라붙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만들면 전쟁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이런 반딧불 같은 이런 프로펠러 작은 구조를 만들어서 하면 운송에 있어서 되게 좋고요. 작은 프로펠러 거기 안에도 이렇게 카메라와 폭탄을 달아서 사람이면 달라붙으면 전쟁 금방 끝납니다. 밤에 뿌려놓으면 열화상 카메라도 넣을 수도 있고요. 열방 카메라도 같이 넣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1000만 개 뿌리면 전쟁 그 지역의 부대는 다 몰살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뿌려놓으면 항공기에서 뿌려놓으면 이제 어떤 그런 폭탄 안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무서운 폭탄 아닙니까? 또는 항공기 미니 프로펠러를 달아서 폭탄을 이렇게 안착을 시키고 땅에 안착을 시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지뢰를 매설하지 않고도 그 주변에 이렇게 적군들이 오면 순차적으로 전파를 통해서 터뜨리거나 한꺼번에 터뜨릴 수 있습니다. 자주폭탄이든 뭐든 항공폭탄이든 뭐든 수류탄이든 박격포탄이든 탱크포탄이든 타이머를 둬서 한꺼번에 터지게 하거나 또는 전파로 한꺼번에 터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하거나 언오프 할 수 있는데 대인지뢰나 대전차 지뢰도 오프해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는 박격포탄 같은 거를 땅속에 매설해 갖고 대인지뢰도 역할도 시킬 수 있습니다. 수류탄도 그렇고요. 타이머나 전파 방식의 수류탄 폭발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한꺼번에 자주포탄이 이렇게 터진다면 그 지역은 불바다가 되는데요. 백린탄을 이런 포탄들을 항공폭탄인데 자주포탄에 넣어가지고 알갱이 구조로 넣어서 한꺼번에 불 붙는다고 무서워서 거기 전쟁하겠어요. 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수많은 알갱이들을 백린탄을 넣어서 폭탄시킨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도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끼우시면 제 기술이 되고 같은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그렇게 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프도 시킬 수 있고 시간 지연도 시켜서 안전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다이너마이트에 이게 알갱이가 들어갈 때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을 쓰시면 모든 포탄이나 폭격에 장약이나 폭격에 대중소로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같은데 1차 폭격과 2차 폭격을 같이 쓰시는 경우를 쓰시면 폭격 위력을 더할 수 있는데 위험하면 나중에 장착식으로 들어가도 돼요. 일반 포탄도 그럴 수 있을까요? 1차 폭격은 터지기가 쉽고 2차 폭격은 위력이 센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결합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모듈식으로 끼울 수도 있다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1차 폭약, 2차 폭약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모듈식으로 다이너마이트에 들어가는 구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같이 장착을 해도 괜찮다면 그냥 같이 두 개가 들어가는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위력이 엄청 세질 거다. 다만 이게 허락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군사용으로 쓸 수 있어서. 수직 이착륙할 때 사방으로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땅을 태우지 않게 하거나 밑에서 같이 올라갔을 때 밑에서 2차적으로 옆으로 해서 땅을 태우지 않고 하면서 위로 올라가되 다시 밑에 있는 걸 장식해서 추가적으로 위로 올려면 이런 구슬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 이착륙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헬리콥터 같은데 밑에 딱 드론 같은데도 밑에 딱 이렇게 장착을 해가지고 양력이나 부력을 추가적으로 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드론 같은 데는 이걸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도 있을 수 있다. 드론 같은 데도 이 방식을 약간 선택을 해서 드론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이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헬리콥터 같은 데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달아서 그래서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파워를 높이는 짐을 운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